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시그널이 일주일 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신호들 포착해 주시죠. 네, 뭐 가장 중요한 신호라면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뭐 지금 중국이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죠. 그리고 지난 5월 이후에 6개월 만에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때문에 뭐 좀 더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21일 발표 기준으로 코로나 환자가 중국에서 2만 6천 명이 발생이 됐는데요. 자, 요거는 닷새 연속해서 2만 명이 넘어서는 그런 수치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 일부 지역에 뭐 사우나나 PC방 뭐 같은 그런 밀집시설에 대해서 폐쇄 명령이 내려졌고요. 또 식당 내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징보다도 중국이 가장 좀 이 코로나가 어려운 그런 지역은 허베이성 쪽인데요. 자, 스차장 지역의 도심 6개 구, 그리고 우한시의 5개 행정구역에 대한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우려감을 키우는 것 같은데요. 시진핑 주석이 17일부터 19일까지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는데요. 자, 사진에서 보시는 시진핑 주석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존 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홍콩 행정수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가까이 한 4일 정도를 밀착해서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이분이 확진자로 판별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시진핑 주석이야 코로나가 걸려도 뭐 발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거에 좀 더 많이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자, 미국의 지금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뭐 거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도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난 주말 기준으로 미국의 2년물 금리가 4.531%였습니다. 그리고 10년물이 3.829%였어요. 자, 요게 올해 4월 달에 금리가 첫 역전된 이후에 지금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는데요. 지금 주말 기준으로 62.41bp 정도가 벌어졌습니다. 요건 40년 내 최고치인데 40년 전이면 1980년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고생하던 그때입니다. 자, 근데 뭐 오늘 아침에 미국채 금리를 살펴보면 10년물보다 2년물이 더 올랐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는 좀 더 벌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게 또 2022년 올해 7월 달에 3개월하고 10년물 금리까지도 역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전에 제가 뭐 수치로 이렇게 좀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금리에 대해서 뭐 금리 같은 경우는 최종금리 지금 이 물가지표가 좀 좋다라면 5% 정도 선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친다라면 이 금리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차츰 경기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 시장의 관심사로 옮겨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이 금리가 역전됐을 때 그래프를 이렇게 갖다 놓고 설명을 좀 붙였는데요. 자, 1980년도 1번이죠. 이때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때 금리가 굉장히 크게 역전이 됐었어요. 그리고 1990년대에는 또 마찬가지, 물론 뭐 일본 버블하고 이게 좀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 붕괴 뭐 이런 부분들하고까지도 이어지는데 일본 버블이야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 때문에 뭐 거기서 버블을 키운 거는 그 프라자 합의에 의한 엔화 강세였지만 이 버블을 터뜨리게 된 거는 이 국채금리가 역전되고 난 다음에 이 경기가 침체가 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고요. 또 90년대 후반, 중후반 정도에는 이 또 금리가 역전됐었는데 이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쪽에 외환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또 이렇게 붕괴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어요.
또 마찬가지 2006년도에 또 금리가 역전된 적이 있는데 이때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019년도에 금리가 역전된 게 있는데 그 금리 역전하고 이 팬데믹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거나 뭐 2019년도에 금리가 역전이 되고 2020년도에 팬데믹에 의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우리는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상태가 지금 1980년 이후에 가장 많이 이 국채 스프레드가 역전돼서 스프레드가 벌어진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과거에 금리가 역전이 되고 그건 경기 침체로 이어졌고,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이어졌을 경우에 그 끝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모습이 시장의 과거 역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한 내년 초반 정도, 내년 한 1, 2분기 정도까지는 좀 신경을 쓰고 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이 좋지 않았다. 그것이 역사다. 그 얘기가 조금은 여운이 있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기조에도 미국 증시 이 지수 차트를 놓고 보면은 다우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섰고 또 나스닥이나 S&P는 또 계단식 하락 움직임이어서 미증시 내에서도 그림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봐주세요. 네, 그런 이유는 아마 향후에 지금 뭐 경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강하게 하니까 나스닥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핵심 블루칩 30개 종목을 모아놓은 그런 쪽이니까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시장 동향들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봐 드리면,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뭐 말씀드렸듯이 중국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내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 휴일이죠. 그리고 금요일도 조기 폐장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했기 때문에 어떤 뭐 특별한 뭐 그런 의미를 두기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발언을 하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빠졌던 증시가 일부 좀 반등 시도를 하기도 했었고, 다우 같은 경우는 살짝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하기도 했었죠. 자, 근데 뭐 나스닥이 아무래도 가장 약한 모습입니다. 현재 나스닥 시장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20주 이평선을 지금 저항선으로 해서 지금 뭐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200주 이평선을 다시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코스피 시장의 주봉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요것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240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을 하향 이탈했다고 좀 절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아래에 보시면 빨간 선이 이렇게 좀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요게 2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이 방향을 조금 우상향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틀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특별하게 폭락만 하지 않는다라면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 20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 나오는 20주 이평선은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좀 감안해서 본다라면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전까지는 어떤 특별한 방향성 없이 20주 이평선하고 240주 이평선 이 사이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향성이 없는 장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파생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위에 있는 게 선물 시장 동향이고요. 아래에 있는 게 옵션 시장의 동향입니다. 자, 근데 11월 10일이 지난주 11월 옵션 만기일이었었고요. 그 만기일 이후의 모습 정리해 놓은 건데, 자, 최근 들어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이들은 어떤 방향성을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제의 경우만 해도 장 초반에 출발할 때는 1,000억 정도 선물을 매수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매수 규모를 점점 줄이더니 장중에 한 3,600억 정도 매도로 전환하기도 했어요. 그랬다가 오후장 마감 무렵에는 또
순매수로 전환하기도 했고 결국은 뭐 294억 정도를 순매도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방향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갖고 단기 매매에 좀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선물 시장에서는 특별한 그런 큰 의미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제 미결제 약정이 한 5,800계약 정도 급증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단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일단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좀 옵션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이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콜옵션 매도가 좀 많은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뭐 풋매도도 좀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금융투자하고 완전히 반대의 포지션인데, 이런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모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외국인들은 지난 11월 10일 날 옵션 만기는 날 한 136억 정도를 콜옵션을 매도를 했습니다. 전부 다 12월물은 아니고 12월물도 일부 포함이 돼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12월물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까지 한 8일 연속 콜옵션에 대해서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풋옵션 쪽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은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양 매도란 얘기죠. 콜도 매도하고 풋도 매도하고. 자, 근데 이 풋옵션 쪽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콜옵션 매도친 방향, 그러니까 기거나 아래쪽인 방향 그쪽으로 좀 먼저 움직였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렇지만 이 풋 매도도 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수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시장 반등의 열쇠는 이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도를 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청산이 나오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시장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눈여겨보고 계신 이벤트 좀 간략하게만 볼까요? 예, 일단 뭐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의해서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시장이죠. 자, 오늘 저녁에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 그 다음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총재, 그 다음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총재 등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인사들이 발언을 하는데요. 자, 이분들이 거의 다 매파 성향을 가진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저 새벽에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한은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휴장이고요. 자,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서 오전장에 장을 열고 조기 폐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미국 철도노조가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12곳 중에 4곳이 부결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협상 시한이 12월 9일까지니까요. 이때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파업의 우려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또 파업으로 이어진다라면 미국에는 또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11월 연준에 성명서 발표 직후에 시장 움직임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지금 제가 캡처해 놓은 부분이 이때가 파랗게 좀 음영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11월 1일 날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을 때 그때 나스닥이 10분봉입니다. 자, 이렇게 급격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죠. 이 올라오는 모습은 처음에 연준의 성명서가 나오고 난 다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좀 매파적인 발언에 의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연준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분들은 매파 연준 인사들은 이 회의록의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있을 연준 총재들의 그 연설은 상당히 좀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록은 우호적일 것이고 그리고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결국엔 플러스 마이너스 좀 상쇄하는 효과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뭐 종목별로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해서 현금화를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뭐 지난주부터 시작해갖고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이 정도 좀 이렇게 밀렸으면 이미 저항선보다는
지지선에 가까운 그런 지점까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자, 지금 뭐 차트 일봉에 보시게 되면 120일 이평선이 바로 밑에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게 2400 약간 아래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바로 그 밑에 가파르게 20일 이평선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지선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2400포인트 아래 구간 정도, 그 정도 구간에서는 반등이 좀 가능한 그런 영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뭐 마찬가지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죠.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1월장을 대비해서 조금 저점해서 분할해서 선침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식을 뭐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다 들고 계신 보유자라면 일단은 지지선이 가까운 위치니까 반등을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의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